매매와 전월세 거래량이 급감했습니다. 반면 미분양 주택은 늘면서 장기 침체의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야간 택시 잡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되고 있습니다. 부족한 택시기사 인력과 택시기사의 야간 운행 기피가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충청북도가 도청을 도심 속 문화휴식 공간으로 조성하는 차 없는 도청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 시범 운영을 거쳐 정책을 본격 시행할 계획입니다. 청주시청 내에 조직 문화의 개선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공유좌석제가 사실상 폐지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팀 간 소통 등 업무 효율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충북의 주택 매매와 전월세 거래량이 급감해 거래 절벽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미분양 아파트도 1년 새 40%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실거래가 등록 때마다 신고가 기록을 갈아치우던 청주의 아파트 시장이 달라졌습니다. 신규 아파트 단지의 전용 면적 84제곱미터의 매매 호가가 1억 원 이상 빠졌습니다. 가격 하락 우려에 매매 거래량이 급락하더니 전세 거래도 가뭄에 콩나듯합니다. 거래 절벽 정말 피부로 확실하게 느끼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전화가 없다 보니까 매매량도 나오는 게 작년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줄었죠. 충북의 주택 매매와 전월세 거래량 급감 현상은 부동산 지표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6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3,342건이던 주택 매매 건수는 1년 새 2,350건으로 30% 가까이 줄었습니다. 불과 한 달 사이에 23.4%나 급감했습니다. 6월 충북 전월세 거래량도 5,501건으로 역시 한 달 새 37.2%나 빠졌습니다. 반면 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862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할 때 37.2%나 늘어 아파트 시장 장기 침체의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임대차 3법 개정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규제 빨리 풀어야 됩니다. 조정 대상 지역 빨리 해제시켜서 거래 활성화를 좀 만들어야지. 지역 부동산 업계는 가파른 금리 인상과 부동산 규제로 집값 추가 하락 우려가 커지면서 거래 절벽과 미분양 물량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충북의 주유소 휘발유 값이 5달 만에 리터당 1,800원대로 떨어졌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 3월 첫째 주 1,900원대로 올라섰던 충북의 휘발유 값은 국제 유가의 하락과 유류세 인하 등의 영향으로 오늘 1,899.33원을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29일 리터당 2,000원 아래로 떨어진 충북의 경유 평균가는 오늘 1,980.91원을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되면서 밤마다 반복되는 택시 잡기 전쟁,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요. 청주시에서도 야간 택시난을 해소하기 위해 택시업계와 논의하는 등 해법 찾기에 나섰습니다. 안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주시 가경동의 한 택시 승강장입니다. 택시가 들어오기 무섭게 승객을 태워갈 정도로 한낮에도 택시보다 이를 기다리는 승객이 더 많습니다. 밤에는 사정이 더 악화됩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야간 택시 잡기는 말 그대로 전쟁터가 돼버린 것입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기다리는 택시는 거의 없고 택시를 카카오 택시나 이렇게 부른다고 해도 한 20-30분 정도는 기다려야지 좀 잡히는 것 같아요. 가장 큰 이유는 택시기사의 감소입니다. 코로나19로 생업이 어려워진 기사들이 다른 일자리를 찾으면서 지난 6월 휴업에 들어간 법인 택시는 400대까지 늘어났습니다. 택배나 배달로 전직을 많이 한 겁니다. 그래서 청주 시내 지금 법인 택시 중에 한 30% 이상이 운행을 못하고 있는 좀 상황입니다. 택시기사의 야간 운행 기피도 한몫했습니다. 술 취한 손님을 태워야 할 때도 많고 사고 위험도 높아 특히 고령의 택시기사가 부담스러워하는 겁니다. 충북의 65세 이상 택시 운수 종사자는 40.5%, 60세 이상 65세 미만은 29.9%로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 9시, 10시까지만 개인 택시 다수의 분들이 운행을 중단하고 이제 귀가하시고 또 거기에 법인 택시 일부 또 나이 연일로 하신 분들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청주시는 개인과 법인 택시 휴무제인 3부제와 6부제 조정 등 해법을 찾고 있습니다. 택시 요금 및 할증 요금은 도의 권한으로 도와 협의하여 추진할 예정이며 또한 8월 말 국토부에서도 야간 택시 승차난 해소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니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택시업계의 요구 속에 택시 승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찾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충청북도가 도청에서 민원인을 제외한 직원 차량을 외부로 빼내고 그 공간을 문화 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차 없는 도청인데요. 기대만큼 주차난이나 불편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윤광 기자입니다. 충북 도청 내 주차장입니다. 차들이 빼곡히 서 있고 일부 차량은 주차할 곳을 찾아 이곳 저곳을 헤맵니다. 충청북도가 다음 주부터 일주일간 이른바 차 없는 도청 실험에 들어갑니다. 377면의 전체 주차면 중 민원인과 장애인, 임산부를 위한 106면을 제외한 271면을 전면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주차가 불가능해진 직원들은 셔틀버스나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외부 유료 주차장에 주차하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확보된 주차 공간에서는 도립 교향악단과 영동 난계악단의 공연과 버스킹, 레이크파크 사진 전시회가 열립니다. 근대 문화유산인 도청 본관과 수십 년간 잘 가꿔온 명품 정원을 도민 다수가 자유로이 활용할 수 있는 지역 명품 문화 관광 휴식 공간으로 일주일간의 실험은 사업 추진을 전제로 실시됩니다. 충청북도는 직원과 도민들의 의견 수렴과 개선 보완을 거쳐 도청을 도심 속 문화 휴식 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장기적으로는 연구 용역을 거쳐 외부에 주차 타워를 건립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불편한 것도 있을 거고 문제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 시장을 하면서 개선하는 것도 맞지 않겠다는 지금도 있고 또 왜 이거 쓸데없이 왜 하냐는 지금도 사실 없지 않아 있고. 창조와 상상력을 강조해온 김영한 지사의 이번 실험에 대한 도민들의 평가는 향후 김 지사의 추진 사업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전국 교직원 노조 충북지부는 성명을 내고 박순애 교육부 장관이 발표한 만 5세 조기 취약 정책의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전교조는 초등학교 입학 연령 하향화는 유아 발달의 특성과 권리를 무시한 것이라며 박 장관의 학제 개편 발표는 학교 현장을 전혀 모르는 탁상 행정의 표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충북교육발전소도 성명을 내고 박 장관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밝힌 초등학교 입학 연령 하향 조정은 대선 공약이나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전혀 언급이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청주시 임시청사에는 기존 청사에서 옮겨온 빛의 나옴이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 공직사회에서는 드물게 매일 자리를 옮겨가며 사용하는 공유좌석으로 조직 문화 개선을 기대하고 도입됐는데 3년여 만에 원위치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홍우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주시 임시청사 3층에 있는 별도의 사무실 공간입니다. 민원인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다른 사무실과 달리 사전에 안내를 받지 않으면 출입이 불가능합니다. 현재 인사를 주 업무로 담당하는 행정지원과, 청주시 조직의 머리를 자부하는 정책기획과, 그리고 청년정책 담당관 등 3개 부서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유좌석제가 도입돼 있습니다. 키오스크 시스템으로 매일 자리를 새로 배정받아 앉는 것입니다. 지난 2019년부터 옛 청주시 본관 3층에 빛의 나옴이라는 이름을 달고 시작됐는데 개방과 수평, 자율적 공간 혁신을 통한 조직 문화의 개선을 도모한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성과보다 과제만 남긴 채 실패한 실험으로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공유좌석을 사용하는 7급 이하 공무원끼리의 만족도는 높지만 팀장급 이상에서는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과장이 하루 종일 직원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무슨 일을 하는지 파악이 안 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전화 연결이 잘 안 되는 등 민원인과의 소통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데 소통은 좀 약화되고 어떤 전체적인 과와 과 단위의 어떤 소통은 좀 더 강화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의견이 좀 분분해요. 이범석 청주시장도 공유 좌석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청주시는 오는 4일부터 공유 좌석제 운영을 과단위로 축소합니다. 공직사회 내부에서도 그들만의 소통이란 인식이 퍼지면서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2025년 이후 준공 예정인 통합 청주시 청사에도 도입이 예정돼 있었지만 현재로선 백지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충주 탄금호에는 지난 2013년 열린 세계 조정선수권 대회 때 중계방송을 위해 조성된 도로가 있습니다. 이 시합이 끝나고 새로운 활용 방안을 찾다 충주시가 탄금호 무지갯길로 탈바꿈해 관광객을 끌어모으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난해 9월 입구 쪽에 파손이 발생했는데 충주시와 시공사가 상반된 주장을 보이면서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주시 탄금호 조정경기장 한쪽에 설치된 도로입니다. 조정경기 중계방송을 위해 2012년 말쯤 준공된 이곳은 콘크리트 도로가 물 위에 떠있는 부교 방식으로 탄금호를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전체 길이는 1.4km가량으로 2018년부터는 야간 조명을 설치해 무지갯길이라는 관광 명소로 탈바꿈했습니다. 그런데 무지갯길 입구 쪽이 출입 금지 현수막과 함께 통제됐습니다. 지난해 9월 입구 쪽이 파손되면서 출입을 막은 건데 충주 호수축제가 열리는 나흘간 시민들은 우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민들이 여기로 돌아서 이렇게 나온 것도 불편하겠죠. 여기로 바로 가면 되는데 여기서 다 이렇게 우회해서 나가니까. 문제는 수리가 언제쯤 이뤄질지 모른다는 겁니다. 충주시가 파손 직후 시공사 측에 하자 보수를 요청했지만 시공사가 설계상 문제가 아닌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서로 대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는 발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용역까지 발주했습니다. 아직 서면으로 공식 답변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시공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 발생한 것이라는 의견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시공사 측이 계속 인정할 수 없다는 답변을 고수하고 있어 의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자 보수 기한은 이제 올해 말 내년 초에 끝나요. 거기서는 이제 시공상 하자가 아니다, 자연재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 수리 비용은 수준 공사 과정이 까다로워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10억 원까지 예상됩니다. 충주시는 갈등이 봉합되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 카드를 꺼내들어 무상으로 보수받을 때까지 강경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CJB 박원입니다. 경찰이 지난 1월 4명의 사상자를 낸 청주 에코프로 BM 공장 화재와 관련해 업체 전 대표 A씨와 직원 3명 등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충북경찰청은 당시 폭발한 보일러가 정식 사용 승인 이전에 가동된 사실을 확인했으며 보일러실 벽면을 지침과 달리 샌드위치 패널로 시공했고 보일러의 압력을 낮추는 용도로 사용하는 합성 기름인 열매 체유 또한 교체 시기를 넘겨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신청했지만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김창규 제천시장이 최근 봉양읍 오염토 정화업 사업 포기와 관련해 민간업자와 시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김 시장은 취임 한 달째를 맞아 진행한 시정 브리핑 자리에서 최근 현명한 결심을 해준 사업자와 한마음으로 뭉친 시민, 시의회 덕분에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코로나19 확산 우려와 오는 11일부터 열리는 제천국제음악영화제의 운영 방안 등을 설명했습니다. 경찰청이 경무관 전보 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충북경찰청 수사부장에 나원호 인천경찰청 수사부장이 임명됐습니다. 한 달여간 공석이었던 충북청 자치경찰부장은 최기영 충남경찰청 수사부장이 맡았으며 이상수 공공안전부장과 마경석 청주 흥덕경찰서장은 유임됐습니다. 한편 노규호 수사부장은 경기 남부청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발령은 이달 4일자입니다.
진천군이 생활 폐기물 처리 시설 확충에 나섭니다. 군은 인구 증가 추세에 따라 음성군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진천 음성 광역 폐기물 소각 시설의 하루 처리 용량을 50톤에서 100톤으로 늘리기 위한 소각 시설 증설 사업을 오는 2025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또 하루 15톤 처리할 수 있는 재활용 선별 시설도 40톤까지 확장할 방침입니다. 청주기록원과 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이 무심천과 미호강에 대한 옛 기록물을 오는 31일까지 수집합니다. 공모 주제는 우리 물줄기의 기록을 찾습니다로 1900년대부터 현재까지 무심천 미호강과 관련돼 개인과 단체가 소장하고 있는 책자, 일기, 편지, 수첩, 사진, 비디오 테이프 등 각종 기록물입니다. 기증 기록물은 디지털화해 제공하고 올해 말 개관 예정인 시민기록관에 상설 전시할 계획입니다. 청주시는 대한민국 첫 법정 문화 도시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차 없는 도청이 시범 운영됩니다. 직원들에게 불편에 대한 양해를 구하고 도청이 도민과 좀 더 가까워지기 위해 내린 결정일 텐데요. 기대와 우려 속에 지사의 강력한 의지로 추진되는 만큼 도민들의 마음을 확실히 얻을 수 있도록 꼼꼼히 준비해야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